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지난 한 주간 폭염과 또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주식시장에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투자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리스. 예. 지난 8월 4일 날 금요일 날 산출한 아이스코어에 기반해서 8월 7일 날 코스피 200에서 상위 아이스코어 6개 종목, 그 다음에 코스닥 150에서 상위 5개 종목, 이렇게 제가 약 주문을 미리 걸어 가지고요 8월 7일 날 시초가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날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 가지고요 이게 시초가에 잡힌 거를 제가 상황을 좀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 제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이 좀 부족해 가지고요 모두 11개 주문을 예약 주문을 걸었지만 2개 종목 코스닥 150의 끝에 있는 이 2개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한인지주가요 매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된 9개 종목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했는데요. 이게 월요일날 제가 이 포지션을 관찰한 순간 이미 일부 종목이 로스크를 훨씬 상회하는 손실을 이미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심해서 이거 어떡하지 해가지고 포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FSD의 가 만든 포지션은요 하여튼 어떤 일이 있어도 한 주에 1% 정도는 한 번은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냥 이걸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로스크도 안 하고요 그대로 그냥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수요일까지는 수익률이 계속 마이너스를 유지해서 상당히 좀 쏙을 튀었는데 목요일 날 이게 갑자기 플러스로 돌아서 가지고요 1%를 훨씬 상회하는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처분하지 않고요 날 그냥 금요일까지 포지션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오픈에 이걸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이게 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1.92%의 수익률을 달성했고요. 여기 벤치마크로 하는 코스피 200의 수익률은 0.67%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크 대비 약 한 3배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는 벤치마크보다 초과한 수익률을 누렸고 또한 목표 수익률인 1% 이상을 달성을 했네요. 네, 저는 계속 가상 투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 투자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초기 입문자라서 벤치마크로 가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픈에 사서 금요일 오픈에 파는 걸로 상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0.05%를 기록했고요. 벤치마크 코스닥 150은 마이너스 0.30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크 대비 조금 초과하는 수익 올렸지만 목표 수익률 1%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키입니다. 데니와 마찬가지로 저도 코스닥 150 종목 5개, 상위 5개 종목을 투자를 했는데요. 저는 월요일에 오픈에 매수했던 종목 중에 종가까지 3% 이상 두 종목이 하락을 해가지고요. 이오테크닉스하고 주성엔지니어링 두 종목을 월요일날 종가로 로스컷을 했고요. 나머지 세 종목은 지켜보다가 화요일 종가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마이너스 0.9%였고요. 이거를 코스닥 150의 종가와 비교하면은 제가 이제 화요일 종가에 판 거를 기준으로 볼 때 코스닥 150은 8월 종가 기준으로 월요일 화요일에서 마이너스 3.2%였고요. 제 포트폴리오 성과는 마이너스 0.9%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벤치마크보다는 나았지만은 목표로 한 1%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월요일에 오전 중에 1% 이상 2% 정도 수익이 났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욕심을 부렸던 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고 있고 다음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좀 지키는 전략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Find Stock DNA의 모델 포트폴리오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민키가 설명해 주실래요? 네, 모델 P, D, X의 각각의 성과를 말씀드리면은 코스피 200을 기반으로 한 모델 P의 경우에는 주간 성과가 3.73%였습니다. 다른 모델 D나 X 대비해서 우수한 성과를 올렸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주중에 있었던 이벤트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중국이 6년 반 만에 그 단체 관광 비자를 풀고 일종의 한한령을 푼 셈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 그 보유한 종목 중에 소비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큰 성과 퍼포먼스를 만들어냈고요. 예를 들면 코스맥스 같은 종목이 많이 올랐습니다. 주간에 한 21% 정도. 그리고 현대엘리베이터도 좀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델은 3.73%의 성과를 냈고요. 코스피 200은 0.67%였으니까 대략 300bp 정도 아웃퍼폼하는 아주 우수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150 기반의 모델 D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 모델의 성격이 약간 그 반도체 위주의 포트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오 테크닉스, 추정 엔지니어 이런 종목들이 들어있었고요.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IT 종목, 그다음에 파마 리서치 같은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들어있었는데 이들 종목은 성과가 좀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성과가 나빴고요. 상대적으로 헬스케어나 뭐 IT 종목은 그다음 나쁘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0.05% 거의 BP 정도였고 코스닥 150 0.30%였으니까 약간 모델을 아웃하는 정도 성과였고요. 그다음에 KLX 300 기준의 모델 X 같은 경우는 여기도 보면은 파마 리서치나 효성중공업이나 이런 종목들 그리고 SK 바이오팜 그러니까 헬스케어하고 그다음에 일부 산업재들이 성과를 내서 전체적으로 2.34%의 수익률, 모델은 0.52였으니까 200bp 가까운 아웃퍼포먼스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Find Stock DNA의 모델 포트폴리오는 벤치마크 대비 아웃퍼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 수익률 1%도 두 개 포트폴리오는 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Find Stock DNA의 모델 포트폴리오 성과를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8월 12일자 아이스코어 계산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요번 주 8월 11일자에 산출한 아이스코어는요, 앞서 구성되었던 그런 포트폴리오하고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요, 앞쪽에서는 IT주라든지 반도체주라든지 또는 그 2차 전지주가 좀 강세를 보였지만, 요번에 포트폴리오는요, 소비재주가 위주로 해가지고요,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요, 매수 추천된 종목이 다른 주에 비해서 모든 지수에서 개수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을 보면요, 이게 무려 14종목이나 매수 추천이 되었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코스닥 150은 그 구성 종목이 150개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역시 14종목이나 매수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KRX 300은요, 이번 주에는 상당히 많이 추천이 됐습니다. 21개 종목이 추천이 되었고요. 또 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게 KRX 300 자체에서 추천된 종목이 그 절반을 정도로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는 이게 이 시장의 주도 종목하고요, 주도 세력이 이전하고 상당히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 관리가 다른 주에 비해서 조금 좀 더 많은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8월 11일자 아이스코어에서 추천된 종목이 많다는 것이 또 이번 주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 이런 추천된 종목이 많은 경우에는 인덱스도 오를 가능성이 큰가요? 보통의 경우에 추천된 종목이 늘어난다고 하는 거는요. 다음 주에 시장이 상당히 좀 분위기가 반등하는 그리고 좀 강세를 보일 때 추천 종목 수가 좀 늘어나는 경향이 보입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요. 네. 대체적으로 보면은 매수 추천 종목이 늘어난다고 하는 거는요. 다음 주에 시장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일 것이다 하는 그 전조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이스코어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 주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키 먼저 발표해 주실래요? 네, 저는 기존에 꾸준히 코스닥 150 기반으로 모델 D를 추정을 해왔는데요. 다음 주는 좀 바꿔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기준으로 5종목 내지는 6종목을 투자해 볼 생각입니다. 네,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략 있으신가요? 근데 뭐 기존에 해왔던 걸 이제 그 고수할 생각인데 저는 이제 계속 마이너스 3% 이상 하락하는 종목을 그날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이제 로스컷을 해봤습니다. 약간 고민되는 게 마이너스 3%를 터치했을 때 즉각적으로 로스컷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종가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약간 고민이 있는데 기존에는 종가 기준으로 로스컷을 했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터치를 하면은 로스컷을 하는 것을 한번 이번에는 해볼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는 어떠신가요?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냥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가져간 게 가장 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코스피 200 상위 5개 종목하고요, 코스닥 150 상위 5개 종목, 이렇게 모두 10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거고요.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는요, 그 중에서 마이너스 3%보다 더 내려가는 종목이 있으면요, 일단 그 종목은 장중에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가지고요. 일단 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1%를 달성하면요, 포트폴리오 청산하는 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뭐 이게 계속 뭐 상당히 좀 시장이 강세를 보인다. 그럼 조금 더 지켜볼 수는 있지만요. 일단 1%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요,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코스닥 150 기반으로 해서 우리 FSD 모델 포트폴리오 D를 추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위 5개 종목을 대상으로 월요일 오전에 사서 금요일 오전에 파는 전략을 가상 투자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8월 11일 아이스코어 기반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주 저희들이 이 투자 결과를 다시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자분들께서 저희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파인드 스탁 DNA의 모델 포트폴리오가 일단 포트폴리오 투자이고 또 목표 수익률을 1%로 하고 있고 또 아이스코어에 근거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포트폴리오 투자 또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파인드 스탁 DNA의 투자 전략이 다른 포트폴리오 투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리스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예, 이 Find Stock DNA에서 추구한 거는요, 포트폴리오 수익률 주당 1%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포트폴리오를 딱 구성하고 나면요, 일단은 개별 종목의 수익률에 대해서는요, 연연해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다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하고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 하면요, 개별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종목에서 좀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종목이 있으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방식으로 취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나면요,
개별 종목의 수익률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포트폴리오 자체가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포트폴리오를 청산하거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가져가거나 하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목표 수익률을 딱 달성하고 나면요. 포트폴리오 구성 전체 종목을 청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만일 예를 들어서 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처럼 뭐 파란 애는 그대로 두고 빨간 애를 일단 처분한다. 이렇게 뭐 하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파란 애를 가지고 있으면 걔들이 좀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파란 종목은요. 오르는 게 아니고 주로 많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을 때 그 전체를 팔지 않고 일부 종목만 팔고 있으면요. 결국은 포트폴리오가 달성한 그 목표 수익률을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Find Stock DNA에서 추천하는 투자 기법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는요. 개별 종목의 수익률에 대해서는요. 연연히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자체가 수익률을 달성했냐 못했냐 거기에 의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전체를 청산하거나 그대로 가져가거나 하는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점이 일반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기법하고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략을 가지고 개별 종목에 대해서 로스컷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목표 수익률 1%를 달성하면 포트폴리오를 청산한다 이런 뜻인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다른 포트폴리오 관리 전략과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민키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 경험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다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인 컨벤셔널한 그런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포트 자체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개별 종목의 수익률을 타겟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들이 추정하는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 갭을 가지고 있냐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 파인스탁 DNA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성격과 목적이 아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는 기간의 차이인데요. 보통 일반적인 포트폴리오는 짧으면 3개월, 길면 한 1년 정도의 그 타임 호라이즌을 가지고서 그 사이에 수익률을 달성하거나 실현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개별 종목을 관리하고 리밸런싱을 하는 반면 파이낸스탁 DNA 같은 경우는 일주일 단위 네. 그리고 명백하게 포트폴리오의 미니멈 1%라는 수익률 네. 그래서 굉장히 짧고 단순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포트폴리오의 투자 방식이라기보다는 트레이딩적인 성격이 되게 강하고 네. 그다음에 마켓의 볼러틸리티를 굉장히 변동성을 많이 감안한 거기 때문에 개인들이 직관적으로 종목을 고르고 포트를 구성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철저한 정량적 베이스로 수익률을 꾸준히 낼 수 있다는 것만 검증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편리한 그다음에 용이한 그런 투자 기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네. 민키는 투자 기간이 일주일 이내라는 것에 차이점을 두셨네요. 네. 그런데 또 파인드 스탁 DNA의 투자 전략의 차이 중에 하나는 원본 투자라는 것이 있죠. 네. 크리스, 그게 어떤 것인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주당 1%가 목표 수익률이다 하면은 연말에 되면은 뭐 이게 그 봉리로 투자를 하면은 이 수천 퍼센트 수익률을 낼 수 있겠네라고 그 흔히 좀 너무 허황된 소리 아니냐 이런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는요
저희들은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해가지고 그 100만 원에 대해서 내가 요번 주에 1% 수익률을 냈다. 그러면은 1%면 만 원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에 투자할 때는요, 101만 원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수익 낸 만 원은요, 딱 떼어두고요, 100만 원만 가지고 다시 계속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익을 낸 부분에 대해서 재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만일 자기가 재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요, 뒤쪽에는 금액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이게 한 번 어떻게 어느 한 주든 크게 좀 충격을 받게 되면요, 데미지가 굉장히 크게 옵니다. 그렇지만 이게 꾸준히 같은 금액을 매주 투자를 하다 보면요, 이게 어느 한 특정 주에 이렇게 충격을 데미지를 입는다 하더라도요, 그거는 뭐 어차피 동일 금액을 계속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데미지는요, 곧 손쉽게 뭐 한 2, 3주 지나면 바로 회복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요, 원본을 뭐 수익금을 재투자하는 게 아니고 원본을 가지고 계속 52주 동안 꾸준히 투자를 하다 보면요, 한 주에 1%씩 수익률을 내다 보면은 연말이 되면요, 자기 원본 대비 52%의 수익률을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투자 방법은요, 원본 투자를 하게 되면요, 꾸준한 수익률을 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투자 기법하고요,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본 투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누리기 위해서 이익이 난 부분은 따로 떼어내고, 또 손실이 났을 때는 다시 그 손실을 채워서 계속 동일한 금액을 투자한다는 말씀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원본 투자가 또한 다른 투자 전략이나 포트폴리오 관리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FSD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와 또는 투자 전략과 일반적인 투자 전략과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투자 성과와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